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포토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화연인의 민박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연인의 민박은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어합니다. 그리고 민박 자료는 네이버 밴드 063 민법 김하인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면 보다 더 좋은 서비스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박 54일째입니다. 이제 오늘 민특법 들어가는 거죠. 오늘부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줄여서 주임법이라죠. 주임법의 가장 중요한 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항력은 누구에게 주장하는 거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즉 소유자가 바뀐단 말인데 신소유자, 즉 매매의 매수인이나 경매 경락인 등 제3자,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가 됩니다. 한편 우선 변제권은 경매에서만 나오고 이건 경매에서 배당받는 순서, 돈 받는 순서가 됩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매매, 증여, 경매 등등 다 나옵니다. 근데 우선 변제권은 경매에서만 나온다. 경매에서 배당받는 순서가 됩니다. 즉 우리가 배당 순서를 공부했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0순위가 경매 실행 비용이죠. 1순위가 제3취득자 비용 상환 청구입니다. 2순위가 최우선 변제죠. 일단 주임법 상임법에서 소유보증금 중 일정액이 있고 근로기준법에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제3순위가 이제 당해세, 제4순위가 우선 변제권이죠. 우선 변제권 순위가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오른쪽에서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지방세입니다. 두 번째, 저당권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전세권도 있습니다. 유치권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임법과 상임법의 보증금. 그러니까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 없어요. 민법 임대차 없습니다. 근데 주임법과 상임법에는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5순위가 일반 임금 채권, 6순위가 각종 공과금, 7순위 꼴순위가 일반 채권, 그냥 돈만 빌려준 사람이죠. 이걸 암기법을 빨강색, 0순위부터 빨강색 보세요. 빨강색이 경비 아저씨 이름이 최당우가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공채로 받는다. 다시 경비, 최당우, 임금 공채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2순위가 최우선 변제, 4순위가 우선 변제. 그러니까 이 최우선이나 우선 변제는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입니다. 대항력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간엔 대항력을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대항력은 아까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신소유자, 매수인, 경락인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가 됩니다. 자, 그럼 대항력 갖춰야 할 시기가 있는데 자,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 증여 등 법령행위와 경매로 나눕니다.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을 보지 않습니다. 저당권이 있든 없든 매수인 즉 양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어야 그래야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더라도 양수인 등기보다 느리면 그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경매에서 저당권을 보죠. 경매 그러면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 즉 최선순위 저당권 등 이 말소 기준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대항할 수 있고 대항력이 있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느리면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이 판단 시기가 서로 다르니까 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매매에서 소유권 변경을 보겠습니다. 이건 저당권을 안 본다 그랬죠? 양수인 등기와 대항력 선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제가 X라는 부동산이라 했어요. 일단 주택이 한정하지 않습니다. 이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임대차 했는데 계약기한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했고 우리 임차권을 취득한데 이건 채권입니다. 근데 우리 X부동산을 1년 사용했어요. 아직 1년 남았죠? 근데 갑이 병에게 X를 팔고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바뀌어서 새로운 소유자 병이 임차인 을에게 나가 그래요. 그럼 을은 아직 1년 사용 덜 했죠. 그러면 을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원칙 나가야 되죠. 을이 가진 권리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입니다. 그럼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그럼 채권은 계약 당사자인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과 계약한 적 없죠? 그럼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걸 병에게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을은 이 계약 갑과 했죠. 계약 당사자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항력이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니까 당연히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주장하는 게 대항력입니다. 근데 채권은 원칙 대항력 없어요. 그래서 갑과 맺은 2년과 보증금 3억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원칙 쫓겨납니다. 자, 그럼 을은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없죠. 같은 말이 양수인 병이 임대인 갑 또는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을은 대항력 없다 같은 말은 뭐예요? 양수인 병은 임대인 갑 또는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임차권은 원래 대항력 없어요. 그럼 저 X부동산이 시가가 5억이라면 병은 원칙 5억 주고 삽니다. 그럼 병이 갑에게 5억을 주면 갑이 5억을 받았죠? 갑이 그 5억에서 을에게 3억 내줘서 을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을은 대항력 없다. 양수인 병은 임대인 갑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임차권은 대항력 없는데 이 임차권이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생길 수 있죠. 첫째,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 등기하면 대항력이 즉시 생깁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제 X부동산이 만약에 주택이라면 그럼 갑과 을이 주택임대차 했죠. 그럼 임차권 등기하지 않더라도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하면 이때는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셋째, 저 X부동산이 상가라면 갑과 을은 상가 임대차 계약했죠. 그럼 임차권 등기하지 않더라도 특별법 상인법에서 임차인이 상가금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처럼 임차권이 예외적으로 1번 시간적 1번으로 대항력을 취득했죠. 그럼 병, 두 번째 그거 알고 사거든요. 그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항할 수 있단 말은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안 쫓겨나요. 1년 남았었죠? 을은 2년을 다 채우고 나갑니다. 그리고 보증금 3억도 병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처럼 우리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죠. 같은 말은 이제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 또는 임대인 갑 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말이 뭐예요? 병이 갑 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을을 못 쫓아내죠. 그리고 을 나갈 때 보증금 3억을 병이 내줘야 되죠. 그럼 이때 5억짜리를 2억 이하로 사야겠죠. 이게 대항력 있다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대항력 없다가 양수인이 승계하지 않는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매매로 소유자 받겠으니까 병 등기보다 대항력이 1번으로 빨랐죠. 그래야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저당권을 보지 않는다 했어요. 자, 이제 경매로 소유자 바뀌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됩니다. 그럼 갑에게 X란 부동산이 있는데, 자, 매매와 경매 종합해 볼게요. 첫 번째, 근저당권 A가 있고, 두 번째,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또는 임차권자가 있는데, 임차권자 가로 열고,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했는데,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했다 가정해보세요. 그럼 이 을 3명, 이 을들은 갑과 계약했죠. 갑과 계약 당사자입니다. 세 번째, 다시 저당권 B가 나오는데, 네 번째로 이게 병에게 매매가 돼서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됩니다. 그럼 병이 이 을들에게 너희들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이 을들은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 있으면 안 쫓겨난 것이고 대항력 없으면 쫓겨나는 거죠. 그럼 소유권 변동원이 매매죠? 그럼 매매가 4번이니까 2번으로 애들이 대항력을 먼저 갖췄으니까 이 을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쫓겨납니다. 그래서 병은 갑지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을들은 안 쫓겨납니다. 그럼 임차권자 을은 2년 다 채우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나갈 때 제3억
보증금을 병에게 받고 전세권자도 나갈 때 병에게 전세금을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병이 경락받았어요. 그럼 이제 경매로 소유자 바뀌었죠. 경락이니 이 을들에게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얘들은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대항력은 항상 경매는 최선순위 저당권. 그럼 1번이 말소기준 권리라 그 밑으로 이렇게 다 소멸합니다. 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을들은 갑감이진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다 쫓겨난다. 대항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양수인 병이 갑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을들은 다 쫓겨나고 이제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는 겁니다. 아까 배당순이 경비 최당후 임금공채 순으로 돈을 받고 이 을들은 쫓겨납니다. 이처럼 매매와 경매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 다시 대항할 수 있다가 아까 양수인이 승계한다 그랬어요. 갑소유주택을 우리 임대차에서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하고 우리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자, 그럼 을은 아직 보증금 3억을 달라고 못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3억 받을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병은 을에 대한 채권자인데 을이 병에게 돈을 갚지 않으니까 병은 을의 재산을 뒷조사해봤더니 아직 갑에게 3억 달라 못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갑에게 보증금 3억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채권을 일단 가압류합니다. 자, 그럼 을은 병의 채무자죠. 그럼 자, 갑과 을 보세요. 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해서는 갑이 3억 내줘야 할 채무자고 을이 3억 받을 채권자입니다. 근데 그 채권을 병이 가압류했죠. 그럼 병이 보기에 갑이란 사람은 내 채무자에게 3억 내줄 채무자입니다. 그 자를 제3채무자랍니다. 제3취득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랍니다. 이 상태에서 주택이 정에게 매매가 돼서 정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넘어요. 그럼 을 임차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 있죠. 아까 대항력 있다가 그 상단에서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그랬죠. 그래서 양수인 정이 갑, 임대인 또는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정은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 말은 가압류 채권자 병은 이제 양수인 정에게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은 면책됐죠. 갑의 모든 지위를 양수인 정이 승계했으니까 병도 정에게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외우세요. 대항력 있다가 양수인이 양도인 지위를 승계한다입니다. 그 다음 보증금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는 자 일단 주인법 상위법 똑같고 그냥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 똑같습니다. 다 대지가액을 포함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갑소유 토지, 갑소유 주택이 있는데 이걸 우리 임대차 했습니다. 그럼 이 주택이 미등기라도 주인법 적용됩니다. 미등기라서 대지 토지만 경매돼도 임차인 을은 요건을 갖췄다면 토지 경락대금에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에 다 행사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 행사할 수 있어요? 위쪽 박스에서 대지 포함된다 그랬죠? 자, 이제 문제는 임대차 성립 당시에 임대인 갑토지였거든요. 그 후 갑이 병에게 토지를 양도해서 제3자 토지가 경매에 나와요. 그러더라도 여전히 임차인 을은 요건을 갖췄다면 대지 경락대금에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둘 다 행사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대지 포함 꼭 기억하세요. 자,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1번 주인법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 그 임대차 존속기간은 답 틀렸죠. 2년으로 본다죠. 전 임대차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2년으로 본다. 2년입니다. 니은 주택전부를 일시는 주인법 X,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시해서가 아니라 일시 사용 임차인은 특별히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강행 규정 적용해 줄 필요 없습니다. 디귿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 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 소유인 경우 대양력과 확정일자 가진 임차인은 그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대지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리을. 자, 리을은 아까 대양력이 있다가 무슨 말이었죠? 양수인이 승계한다. 그럼 리을. 주임법상 대양력 갖춘 대양력 있네요.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 매도된 경우 양수인은 아까 양수인 정은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 주의를 승계한다죠? 대양력 있다가 승계한다 해서요. 틀린 거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주임법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이 뭐까지 해야 돼요? 수리해서 공시가 되겠죠.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등기명령 집행에 따라 주택전보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유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이 자는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는데 그 후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 변제 안 해줍니다. 그냥 우선 변제만 해줍니다. 디귿.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 그럼 임차권은 대양력 소멸하죠. 다시 디귿. 임차권보다 선순위네요.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그럼 대양력 소멸합니다. 소멸해요. 그 다음 경매 매수인 경락인은 임대인 주의를 승계한다 들렸죠. 임차권은 대양력 소멸한다. 그럼 대양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경락인은 임대인 주의 승계하지 않는답니다. 그게 대양력이 소멸했단 말이죠. 리을.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 변제? 앞에 확정일자 들렸죠? 확정일자는 그냥 우선 변제 요건입니다. 황우석. 최우선 요건은 아니에요. 최우선은 성이 최씨라 확정일자 필요 없습니다. 미음. 주택임차인의 우선 변제 요건은 대지 미친다 그랬죠? 미친다 맞습니다. 예, 틀린 거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3번. 주임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겁니다. 기억 임차주택이 미등기 또는 무호가 다 적용됩니다. 니은 임차주택 일시사용 이게 정답이죠. 일시사용이 명백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디귿.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면 이제 주택으로 됐죠. 그때부터 적용된다. 리을. 적법한 임대 권한 그럼 적용됩니다. 다시 적법한 임대 권한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으나 그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죠. 그 자로부터 임차하면 주임법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니은만 적용 안 돼서 1번이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당권 같은 게 없단 말이죠. 대양력권과 확정일자 갖춘 임대차 설명 옳은 겁니다. 그럼 대양력 우선 변제권 다치 되겠어요. 기억 임차권도 재산권이라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니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 환가대금에 아까 미친다. 대지 포함 미칩니다. 디귿.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 이게 법정 갱신이죠.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 맞습니다. 리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 매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문제에서 대양력이 있다 그랬죠. 그럼 대양력이 있다가 뭐예요? 양수인이 양도인 주의를 승계한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 아까 양수인 정에 대해서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갑은 을초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양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럼 현재 대양력이나 우선 면제권 취득했습니다. 근데
갑 임차권은 을초당권 아래에 있죠. 그럼 을초당권 아래에 있으니까 경매 나오면 결국 대항력은 소멸할 겁니다. 그걸 지금까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 그 후 정의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무가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럼 무에게 임차인 갑은 대항할 수 없어요. 옳은 겁니다. 그럼 자 상단에서 병소유 주택인데 제일 먼저 저당권 을이 있고 두 번째 임차권자가 가로 열고 대항력과 확정일자 취득했습니다. 그런 갑이 있죠. 다음 세 번째 저당권 정이 나왔는데 이 주택이 경매가 돼서 무가 경납받았죠. 그럼 자 권리분석하면 1번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라 그래서 쭉쭉 다 이렇게 다 소멸합니다. 갑의 대항력 소멸했다. 그래서 갑은 갑과 맺은 계약을 경락인 무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대항할 수 없다가 경락인 무는 임대인 병지를 승계하지 않나 그랬죠? 승계하지 않는다. 자 5번은 옳은 거. 자 박스 보세요. 박스의 기억. 선순위 을일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죠? 경매 나오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니은 경락인 무는 임대인 양도인 병지를 승계하지 않는다 맞았죠? 그럼 니은이나 디귿 같은 말이에요. 자 디귿 임차인 갑은 경락인 무에게 대항할 수 없죠.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다. 쫓겨납니다. 임차인 갑은 쫓겨나요. 왜 그래요? 대항력 상실했으니까. 그럼 리을 정의 갑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면제 받는 거 아니죠? 다시 위쪽 그림에서 이제 을, 갑, 정 다 소멸하죠. 그럼 얘들은 다 경락대금에서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 받습니다. 그러면 1번 저당권 을이 돈을 먼저 받아요. 다음 2번 갑과 3번 정은 누가 우선면제 빨라요? 갑이 확정일자 먼저 갖췄죠. 갑이 선순위고 정이 후순위죠. 그래서 다시 리을 정이 갑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면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다시 주임법에서 대항력을 정확히 공부했죠. 이건 항상 반복해서 이 문제는 해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자, 오늘 민박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민박을 끝까지 계속 애용해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